누리호가 하늘을 올랐던 그날, 일본의 30년 우주 전략이 단 한 줄의 데이터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누리호가 상승 구간에 들어섰을 때 저는 평소처럼 관측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방위성 레이더에서 들어온 기록이 제 화면에 별도 경고창을 띄웠습니다. 분석해보니 일본이 수십 년간 기준으로 사망한 값과 전혀 맞지 않는 수치들이 보였고 곧바로 내용이 일부 삭제된 수정본이 재업로드됐습니다. 며칠 뒤 나사와 미국 우주사령부의 정밀 분석이 도착하자 일본이 보낸 자료와의 차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누리호의 비행이 단순한 발사가 아니라 일본의 기반 전략을 흔드는 사건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장면을 저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누리호 발사 하루 전, 저는 해외 관측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떠있는 수십 개의 창을 바라보며 평소처럼 신호값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일본 방위성 레이더에서 자동 전송되는 자료 중 일부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형식이었지만 특정 구간의 값이 규칙에서 벗어나 있었고 숫자 변화가 너무 급격해 단순 오차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즉시 확대 분석을 눌렀고 레이더 파형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표준 분석 체계라면 이 정도 파형은 명확한 주석이 달려 있어야 했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발사 당일 누리호는 이륙과 동시에 예상보다 안정적인 궤도로 올라가고 있었고 저는 국제 공동 감시 채널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올라온 자료 중 일부가 갑자기 삭제되고 새로운 파일로 교체됐습니다. 수정된 파일에는 빠진 값이 있었고 분석팀이 사용하던 용어와 표현 방식도 달랐습니다. 저는 즉시 로그를 비교했고 원본 데이터와 수정본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 단순한 편집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특정 구간을 의도적으로 덮으려는 듯한 흐름이었고 수치가 사라진 지역은 누리호 3단 엔진이 점화되던 바로 그 타이밍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국가의 관측 자료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상업 관측망, 유럽 우주국, 그리고 민간 데이터 업체들까지 확보한 값이 하나둘 쌓여갔고 저는 그 모든 자료를 일본 레이더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비교할수록 일본이 제출한 수치와 국제자료 사이의 차이는 커졌습니다. 일본 자료에서 사라진 구간은 다른 기관의 데이터에서는 분명하게 존재했고 그 구간에서 누리호는 일본이 예측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출력과 안정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일본이 그대로 제출했다면 그들의 기존 전략과 평가 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분석 파일을 정리하며 조용히 책상에 기대 앉았습니다. 사무실은 고요했고 모니터의 백색광만이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록 속 신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언제나 그 자체로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누리호의 실제 성능이 드러나는 순간 일본이 30년 동안 구축해온 우주 전략의 균형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일본이 진짜로 두려워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이 아니라 성공 뒤에 숨겨진 기술 수준과 그 기술이 앞으로 만들어낼 격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보이는 순간 일본은 가장 먼저 데이터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지 못한 채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었고 방 안에는 누리호의 비행 기록만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밤사이 도착한 분석 요청서가 여러 장 쌓여 있었고 그중 가장 위에 올려져 있던 것이 미국 우주사령부의 긴급 검토 요청이었습니다. 요청서에는 누리호 비행 중 특정 시간대의 파형 자료를 재해석해 달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필요한 데이터 목록이 비정상적으로 길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미국도 뭔가를 감지했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관측 요청이라면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둘러 시스템을 열고 누리호 비행의 전 구간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시뮬레이터 화면이 켜지자 3차원 궤적이 천천히 회전하며 나타났습니다. 엔진 출력, 회전 가속도, 진동 억제 수치, 각도 제어 파형이 모두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결함이라 부를 만한 구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창에 띄어진 일본 레이더 기록에는 비슷한 시간대에 비정상적인 증감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리호의 출력이 갑자기 폭증한 것처럼 보이는 지점이 있었고 그 부분이 일본 자료에서는 삭제된 영역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제 단말기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미국에서 보낸 실제 관측 원자료가 도착한 것입니다. 파일을 열자 숫자들이 빠르게 정렬되기 시작했고 저는 일본 자료와의 차이를 즉시 비교했습니다. 미국의 값은 일본이 제출한 수정본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증가 구간이 일본 파일에서는 급격한 진동처럼 변형되어 있었고 출력이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의 파형은 아예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단순한 기술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파형 자체가 인위적으로 손대지 않으면 이렇게 부정합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옮겨 적던 중 회의 호출 알림이 울렸습니다. 미국 우주사령부와의 화상 회의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여러 명의 분석관과 지휘관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리호가 특정 고도에서 보여준 출력 증가가 일본 레이더와 맞지 않는다는데 확인이 가능한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비교를 끝낸 자료를 기반으로 일본의 기록 누락 구간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특정 파형을 감지한 직후 갑자기 자료를 수정했고 그 수정본에서 사라진 값이 국제 관측 자료에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어서 미국 측 분석관이 추가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민간 우주관측 업체 두 곳이 확보한 데이터도 일본 자료와 맞지 않았고 이 업체들은 모두 일본의 영향력 밖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일본이 보고한 값이 오차나 장비 문제라기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편집임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누리호의 출력을 숨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시점만 삭제했는지 논의가 이어졌고 회의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일본 스스로 자기 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정보를 은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천천히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모니터의 푸른빛만이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누리호의 출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데이터를 조정했다는 흔적은 이미 여러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 왜곡을 단숨에 파악했습니다. 기술 자료는 감출 수 있어도 서로 다른 국가가 동시에 관측한 값까지 맞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미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이 제출한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상한 흔적이 나왔다며 추가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파일을 내려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누리호가 성공한 순간부터 일본의 우주 전략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고 그 균열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형태로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틈 사이로 드러나는 진실을 가장 먼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회의를 마친 다음 날 저는 일본 방위성에서 보낸 추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일찍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조금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온종일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일본 자료의 삭제 구간과 누리호의 고도 상승 구간이 정확히 일치했던 그 사실이 계속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기술적 오류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특정 구간만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근 후 시스템을 열자 일본 측에서 새롭게 제공한 파일 목록이 모니터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일 제목부터 이상했습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정렬된 자료 사이에 일부 파일만 날짜가 표시되지 않았고 파일 크기 역시 규칙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자동 비교 프로그램을 실행해 원본과 변경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로그에는 수정한 사람의 아이디와 시간,
변경된 항목이 기록돼 있었는데 그중 여러 항목이 비어 있었습니다. 로그가 비어 있다는 것은 누락이 아니라 의도적 비공개 처리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파형 파일을 열었고 예상대로 특정 구간의 데이터가 직선 형태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실제 기록이라면 미세한 진동이나 노이즈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데 이 파일의 해당 구간만 지나치게 평탄했습니다. 분석 도구를 적용하자 파형의 질감 자체가 주변 값과 맞지 않는다는 경고문이 떴습니다. 마치 원본 데이터를 덮어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흔적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일본 내부에서 무언가를 조직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 없이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관련 자료를 정리해 국제 공유 채널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 우주국 관측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도 일본 자료와 자신의 기록을 비교해 보니 동일한 시간대에 확실한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가 확보한 값이 같은 방향으로 일치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관측 사실입니다. 일본의 자료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오후가 가까워질 무렵 저는 일본 측 연락 담당자에게 자료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답장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도착했고 도착한 메일은 짧고 단조로운 문장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부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설명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기술 담당자가 세부 항목까지 직접 언급했을 텐데 이번에는 공식적인 형식만 갖춘 답변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침묵이 상황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국 측에서 일본 자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기존 우주 탐사 체계가 선진국 대비 어느 정도의 지연이 있는지 기술적 평가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그 자료를 읽는 순간 저는 일본이 삭제한 구간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누리호가 보여준 출력과 안정성은 일본의 현재 발사체 성능을 단숨에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이 사실이 국제적으로 확인되는 순간 일본이 유지해온 기술적 우위라는 서사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실의 불빛 아래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은 누리호의 성공을 단순한 발사 기록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성공은 기술 격차의 증명이고 전략 재편의 신호였으며 30년간 유지해온 우주 정책의 방향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데이터를 감추기 시작했고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진실은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보이는 이 미묘한 정적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거대한 체계가 흔들릴 때마다 등장하는 전형적인 침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을 뚫고 곧 또 다른 신호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감이 조용히 마음 한쪽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제출한 문서 조작의 흔적을 정리한 뒤 저는 국제 관측 채널로부터 올라오는 새로운 자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일정 대부분이 비교와 검증 작업에 할당돼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몇몇 관측팀이 누리호 비행 중 특이한 구간을 포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해당 구간의 데이터를 열었고 화면에 나타난 수치를 보며 숨을 고르게 들이켰습니다. 그 값은 누리호의 성능이 단순한 성공 수준을 넘어 예상치를 크게 초과했다는 사실을 직접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확대하자 3단 엔진 점화 시점부터 출력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엔진 출력이 특정 고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진동 억제 장치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곡선을 그렸고 기체의 회전 안정성도 이상적이었습니다. 일본 자료에서는 삭제된 바로 그 부분이 국제 데이터에서는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른 기관의 자료와도 비교했고 동일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느 한 곳의 장비만이 포착한 값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동시에 기록한 신호였기에 그 신뢰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제가 누리호의 이 구간을 보고 놀랐던 이유는 단순히 성능이 높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발사체들이 현재 도달할 수 있는 안정 구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공개되는 순간 일본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우주 전략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번 발사 이전까지 자국의 기술이 선도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각종 국제 포럼에서도 그 우위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누리호의 실제 비행 결과는 그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한 뒤 회의용 문서에 이 구간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회전 안정성 그래프, 열 하중 변화, 엔진 출력 곡선, 진동 억제 수치 등 모든 항목에서 누리호는 최신 발사체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3단 구간에서 보인 안정성은 기존 자료에서 보기 힘든 패턴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일본이 왜 특정 구간을 삭제했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감추고자 한 것은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누리호와의 격차 그 자체였습니다. 오후 늦게 미국 우주사령부에서 긴급 검토 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여러 분석관이 동시에 자료를 공유했고 저는 그들에게 누리호의 해당 구간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이 수치를 보고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고 몇몇 분석관은 이 정도 안정성이 구현되려면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발전이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자료와의 차이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삭제된 부분이 많아 충분한 비교가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그 삭제된 구간 때문에 일본의 분석 의도에 대한 의심만 커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사무실 바깥 거리에는 저녁 햇빛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고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누리호의 비행 기록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했습니다. 기술 격차는 한순간에 벌어지지 않지만 한순간에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일본이 두려워한 것은 바로 그 공개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전략과 서사가 단숨에 흔들릴 가능성, 그리고 그 흔들림이 국제적으로 증명되는 상황을 그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모니터를 다시 켜자 국제 관측망 자료가 또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누리호의 비행 궤도는 예상보다 훨씬 정밀했고 고도 오차도 극히 작았습니다. 이 기록을 보며 저는 조용히 확신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데이터를 숨겨도 누리호의 실력은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 자료는 이미 충분했고 기술적 진실은 그 누구의 침묵으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누리호의 비행은 단순한 발사 성공이 아니라 동아시아 우주 전략의 구조를 아래에서부터 뒤흔드는 조용한 신호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호는 이제 곧 전 세계가 보게 될 형태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국제 분석 보고서를 정리하던 그날 밤, 저는 책상 위에 쌓여있던 누리호 관련 자료를 잠시 덮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은 이미 훌쩍 지나 있었지만 일본 측 문서의 삭제 흔적과 누리호의 비정상적인 우위가 맞물리며 불길한 예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조용한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해외 번호가 떠 있었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통화를 받았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느린 호흡과 함께 들려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근무하는 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누리호 관련 회의에 제가 보고자로 참여했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누리호 데이터와 일본 문서 사이의 괴리는 단순한 실수나 오차가 아니라 의도된 조작이며 지난 몇 년 동안 반복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수동적인 당황함이 아니라 오래 참고 쌓여온 피로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차분히 들었고 그가 말한 문서 코드와 조작 방식이 실제 제가 확인했던 흔적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그는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이 조용히 번지고 있으며 삭제된 구간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누리호의 특정 비행 구간에서 일본 측 성능이 현저하게 뒤처진다는 사실이 내부 분석팀 사이에서도 큰 충격을 줬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우주기술의 선도국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해왔고 그 인식은 국민과 정치권 모두에게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리호의 데이터는
그 인식을 정면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이 충격이 얼마나 큰지 설명하려 했지만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말 대신 짧고 고른 호흡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직감했습니다. 그는 내부 보고서가 곧 외부로 흘러나갈 것이라 예측했고 그때가 되면 일본은 기술적 비교에서 숨길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통화 내용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던졌고 그는 삭제된 원본 데이터가 내부 서버에 별도로 남아있으며 이미 일부 직원들이 이를 캡처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내부 고발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통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리호의 데이터가 일본 전체에 충격을 주기 시작한 순간부터 누구도 상황을 통제할 수 없으며 이미 내부에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저는 그가 말하는 장면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램프 불빛만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고 그 아래에 놓인 문서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기술 자료가 아니라 한 국가의 전략과 자존심이 흔들리는 정황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직접 들려온 균열의 신호는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을 명확한 사실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누리호의 비행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동아시아 우주력 구조 자체를 뒤집는 결정적 계기라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 확신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인정하는 감각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펼치며 전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누리호의 성능, 일본의 숨김, 내부 고발의 조짐, 국제 분석의 가속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이제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곧 다가올 변화의 규모를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더 큰 파장이 나타날 것이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와의 통화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건물 유리벽에 비친 제 얼굴에는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했던 것은 불길한 확신이었습니다. 어제 들은 내부 폭로의 조짐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곧 현실이 될 사건의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외부 관측망 로그를 확인했고 몇 시간 사이 일본 관련 채널에서 비정상적인 동작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일 접근 시각과 권한이 일반적인 업무 흐름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팀 회의용 프로그램을 켜두고 방위성 서버 쪽에서 나온 행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 누군가 문서를 복사하거나 외부로 백업하는 흔적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내부에서 극심한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였습니다. 그들의 서버는 외부 감사에 익숙한 구조가 아니었기에 이러한 변화는 더욱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저는 우주사령부 쪽 채널로부터 긴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원이 국제기자단에 특정 문서를 전달하려 한다는 내용이었고 그 문서에는 누리호 성능과 일본 발사체의 성능 격차를 직접 비교한 내부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과 일치하는 표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 내부에서 직접 공개를 시도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그 시도가 성공할 경우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조작을 은폐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어제 통화를 걸어온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가 말했던 원본 자료가 외부로 나오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내부 여러 곳에서 사실을 알게 된 직원들이 각자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조직에서도 지금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통화 당시 느꼈던 그의 떨림이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혼란을 반영한 것이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점심 무렵 국제 언론에서 첫 속보가 터졌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 일부가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공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일본 발사체의 성능 한계, 누리호 성능에 대한 실제 평가, 그리고 정부 발표와 상충되는 수십 개의 수정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다운로드해 디지털 분석 프로그램에 돌려봤습니다. 문서 내부에 남아있는 작성 로그, 수정 기록, 보안 태그가 모두 방위성 내부 문서 포맷과 일치하고 있었고 조작된 흔적 없이 그대로 노출된 원본 형태였습니다. 그 순간 책상 위의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속보가 국제 언론으로 확산되면서 일본 정부는 즉각 부인을 시도했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와 기관에서 원본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부인이 오래 갈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두 번째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연구팀 내부 회의 녹취록과 실험 데이터가 공개되었고 그 기록에는 누리호의 특정 구간이 일본 기술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연구원이 직접 남긴 주석까지 남아 있었고 그 문장들은 감출 수 없을 만큼 솔직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기술 비교나 국제 경쟁을 넘은 사태로 번지고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스스로 균열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 균열은 더 이상 주변에서 조용히 감출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신뢰는 내부로부터 무너질 때 가장 빠르게 붕괴합니다. 누리호의 비행 데이터는 일본의 기술적 기반을 흔들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충격은 일본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서사가 내부 고발에 의해 드러나는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 저는 오늘 하루의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이미 여러 제보가 쏟아지고 있고 이 흐름은 단기간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결국 한 지점을 향해 빠르게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쌓아온 이야기 전체가 이제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는 거리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는 마치 일본의 상황을 그대로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확신했습니다. 누리호는 단순히 우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우주 전략을 재편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라고. 그 변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일본 내부 고발이 잇따라 공개된 다음 날 국제회의장에서 저는 전날보다 훨씬 무거운 공기를 느끼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모두 같은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유출된 원본 자료, 누리호와 일본 발사체의 비교표, 그리고 삭제된 기록의 흔적이 명확히 남아있는 버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가벼운 대화가 오가곤 했지만 그 아침에는 조용한 숨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미 상황의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장이 회의 개시를 알리자 스크린에 일본 측 분석 자료가 떴습니다. 저는 시선을 스크린에서 떼지 않은 채 하나하나의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누리호의 3단 엔진 안전 구간, 일본 발사체 성능 하락 곡선, 삭제된 데이터가 남긴 공백, 그리고 내부 연구원들이 남긴 주석까지 모두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객관성과 기술적 신뢰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일본의 조작을 더 이상 부정할 여지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각 항목은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일본이 지난 수년간 만들어온 외교적 이미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한편에서는 일본 대표단이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가락 끝마저 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수석 연구관은 발표 중간에도 고개를 숙인 채 메모만 반복적으로 적고 있었고 나머지 대표들은 서로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전날 통화를 걸어왔던 방위성 직원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말하던 내부의 동요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수준으로 번졌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세계가 직접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은 일본 측 의견을 요청했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긴 정적 끝에 일본 대표단의 한 연구원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감추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는 조작이 일어났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했고 그 이후 내부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누리호의 특정 구간에서 일본 발사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의 차이를 확인했으며 그 차이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일본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여론 충격이 예상돼 삭제를 지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장은 침묵 속에서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고 아무도 그를 비난하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실이 모든 사람 앞에 놓여 있었고 감출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사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장의 공기가 서서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분노가 자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판단과 조정의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각국은 앞으로의 우주협력 방향을 논하기 시작했고 그 대화의 중심에는 자연스럽게 누리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로 나와 잠시 벽에 기대 선 채 숨을 골랐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면서 일본의 소극적인 침묵과 누리호의 데이터가 보여준 명확함 사이에 아주 큰 간극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일본이 우주정책의 중심에 서 있다고 믿어왔지만 그 믿음은 진실이 아니라 서사에 기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확실히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누리호의 비행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그들의 오래된 신화를 흔드는 진짜 사건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회의장을 기다리던 기자들이 각국 대표를 향해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제게 다가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나라의 실패가 아니라 기술적 진실이 가진 무게를 보여준 사례라고. 그리고 누리호의 성능은 앞으로 이 지역의 기준을 새롭게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기자들은 더 묻고 싶어 했지만 저는 차분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 도시의 빌딩 사이로 황금빛 해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이 모든 변화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누리호는 단순한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기술로 말하는 순간의 무게를 보여준 상징이었고 일본 내부에서 시작된 균열은 그 상징을 더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창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아 오늘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기술은 거짓을 오래 허용하지 않으며 조작된 서사는 결국 진실의 무게 아래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누리호의 비행은 그 진실을 드러내는 첫 신호였고 지금 세계는 그 신호를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는 사실은 아마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명확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주 발사체의 세계는 겉으로 보면 기술 경쟁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그 이면에 숨어있던 진짜 의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 뒤에는 국가의 명예가 있었고 조용히 쌓아 올린 기술은 결국 어떤 조작보다 강했습니다. 누리호가 남긴 궤적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이 지역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새로운 좌표였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던 순간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오래 감춰진 서사라도 진실의 무게 앞에서는 결국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일본 내부 고발이 이어지고 세계가 누리호 성능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 그 무게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조용히 준비한 자와 꾸며온 자의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빛이 사라진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흐름은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술은 말보다 오래 남고 진실은 결국 가장 높은 곳에서 울리게 됩니다. 누리호가 올려다본 우주처럼 말입니다. 저는 기록을 덮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